다들 뭐냐 시험 본지 몰랐죠. 몰라서 처음이랑 좀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수준평가를 보잖아요. 근데 매번 보진 않아요. 주에 한 번 정도 볼게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많으면. 그러니까 주에 3회 수업이잖아요. 3회 수업 중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본다. 시험 공시는 안 합니다. 그냥 그날 보는 거예요. 오늘 보는 거예요. 공부는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여기 안할 거니까. 해주시면 되고. 자, 오늘 그 프린트 넘어가 봅시다. 등속도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가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요일날 수업들은 알겠지만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죠. 그죠? 올리고 있으니까 복습할 때도 또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영상 찍는 거니까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 들어가니까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기 목소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하여튼 유튜브에 초과 시간이라고 치면 채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통합과 영상이 쭉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다 공개로 열어둘 거예요. 너희들 언제든 보라고.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도 하고 나면 또 까먹죠. 까먹을 때도 이제 다시 공부하고 싶으면 가서 보면 돼요. 그러잖아요.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대충 때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잘 안 돼요. 중학교 때는 그냥 와 한 다음에 문제가 엄청 풀고 내일 되면 잊어버리죠. 시험 끝나면 바로 잊어버려요. 다 날아가죠. 그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면 끝나요. 고등학교는 연결 이거의 기본으로 뭐 다른 것까지 해야 돼요. 뭐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부를 좀 더 정확하게 내가 휘발성이 좀 더 적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봐봅시다. 등속도 운동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등속도 이렇게 나와 있죠. 속도가 이게 뭐예요? 무슨 등자죠? 같은 등자죠. 그죠? 속도가 계속 같다는 얘기죠. 그죠? 속도가 계속 같은데 자 이런 등속도 운동은 일단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에 따라 같은 거예요. 시간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도 속도가 일정한 거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일정한 운동 이걸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이동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물리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속도하고 속력이 있었죠. 그 중에 속도는 스칼라량이야, 벡터량이야? 그쵸? 스칼라량이야, 벡터량이야? 벡터량이죠. 우리 속력은 스칼라량, 그 다음에 속도는 벡터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벡터량은 뭐랑 뭐 다 있어야 돼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속도의 크기와 방향 모두 일정하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자.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뭐가 더 빨라?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자 속도의 크기 있죠. 자 이 속도의 크기에는 앞으로는 그냥 머릿속으로 속력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속력은 크기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크기를 물어보면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속력이 빠르다라는 건 운동 빠르기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속도의 크기가 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빠르다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빠르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쌤이 소개하는 건 뭐죠? 이 등속도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해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자 속도라는 게 뭐였죠? 속도라는 건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이었죠. 그죠? 얼만큼 갔니를 나타내는 거고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량 이게 곧 뭐예요? 속도죠. 똑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여기 이렇게 써봅시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너희들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거리가
항상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항상 같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빈칸 남은 데다가 잠깐 모형 하나만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거기다 좀 써놓읍시다. 그 앞으로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포스트잇 하나 준비해가지고 노트에 좀 붙이면서 책에다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칸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2m/s로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1초가 지나요. 1초가 지나고 이 위치에 있대요. 오케이? 자,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이 물체의 속도는 여전히 몇 m/s죠? 플러스로 잡게 오른쪽. 여전히 플러스 2m/s죠. 당연히 기본이죠. 그죠? 자, 또 1초가 지났어요. 1초가 지나면 얘의 속도는 플러스 2m/s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그릴게요. 또 1초가 지나요. 얘는 플러스 2m/s 여전히 유지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확인해보고 싶은 건 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확인해보고 싶어요. 몇 미터 갔는지. 그죠? 자, 2m/s란 말 자체가 뭔 말이죠? 1초에 몇 미터씩 이동한다는 거죠? 2m/s씩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m 갔겠죠. 그죠? 그 다음 몇 미터 가요? 똑같이 2m 가겠죠. 그 다음 똑같이 2m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 말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항상 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걸 앞으로 이제 수식값으로 많이 볼 텐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가 어떤 v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등속도 운동이야. 자,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되냐면 봐봐. 자, t초가 지났대. 자, t초가 지나면 얘는 v의 속도로 가고 있겠죠. 그죠? 자,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s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동한 거리가 s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너네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자, 이 t초가 지난 후에 속도는 여전히 v겠죠? 이 t초가 지났어요.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그럼 몇 s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ES 이렇게 나오는 거죠. ES.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간단하죠? 그죠? 결과적으로 t초에 s를 만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뭐 하나를 꽂아 넣어주면 같은 시간 동안 t초 동안 s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t초 동안 또 뭐 갔겠죠? s 갔을 거예요. 그래서 t초 동안 s, t초 동안 s, 2t초 동안 es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일단 등속도 운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그래프 측면으로 한번 봐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이제 VT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 VT. VT에 써보세요. VT. 자, 이때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 VT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지금 이 운동을 가정해서 저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물체가 3초 동안 2m/s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2m/s로 운동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물체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총 얼마니? 총 몇 미터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총 몇 미터 나와야 되죠? 6m 나와야 되죠. 그죠? 2m/s로 3초 동안 이동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이동한 거리를 구해볼 텐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x축의 변화량이죠. 이게 몇 초? 3초죠. 3초. 자, 그 다음에 y축의 변화량 요만큼이 0에서 2까지죠. 2m/s죠. 자, 우리가 이 두 개를 곱해준 거예요. 그죠? 2m/s에다가 3초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6m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이걸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뭘 구한 거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죠. 그죠? 이게 6m다. 이렇게 구해낸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면, 자, VT 그래프 있죠? 자,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래프의 밑넓이는 항상 면 위를 의미하더라고요.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죠. 얼만큼 물체의 위치가 변했는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운동의 시간에 따른 면위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시간에 따른 면위 그래프. 자, 여기가 0초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0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초야. 3초. 자, 3초 후에 얘는 몇 미터 지점에 있죠?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총 6m를 이동했어요. 그죠? 그러면 3초 후에 이 물체의 위치는 6m야.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었는데 ST 그래프에서 여기 써봅시다. 자, 이 그래프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값이 있었죠. 기울기. 자, 기울기는 뭘 의미했었죠? 우리가 평균 속도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왜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봐봐. 자, 여기가 1초 지점, 여기가 2초 지점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래프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등속도 운동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항상 같잖아요. 그죠? 1초에 몇 미터씩 이동하고 있죠? 2미터씩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축이 내가 1초만큼 가잖아요. 1초 가면 Y축으로는 몇 미터 가야 되죠? 2m를 가는 거죠. 그래서 1초 후의 위치는 몇 미터 찍히죠? 2m 찍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1초가 지나요. 또 1초가 지나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초가 지났을 때 Y축으로는 몇 미터를 가겠죠? 또 2m를 가잖아요. 등속도니까 1초에 2m씩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X축은 Y축은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죠? 1초 갔더니 2m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프가 일직선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당연히 이거 내가 속도를 구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1초 동안 2m 가는 거죠. 1초에 2m씩 운동하는 친구예요. 기울기 구하면. 그래서 기울기가 2m/s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총 기울기를 재도 상관없어요. 등속도는 계속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쳐도 돼요. 3초 동안 몇 미터 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m 가죠. 3초 동안. 그죠? 여기 3초 동안 6m 가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등속도 운동이니까 2m/s 나오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안 그려져 있죠? 그림을 못 따가지고 한번 그려봅시다. AT 그래프. 시간에 따른 가속도. 확인 한번 해볼 텐데. 자, 우리가 가속도 저번 시간에 정의했죠? 뭐라고 정의했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정의했죠. 그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 이게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은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속도 변화량이 0이에요. 속도가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는 없어요. 0에 수렴하겠죠.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그 가장 밑에는 뭐 등속도 운동의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게 등속도 운동이 있겠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스컬레이터 우리가 뭐 이제 대형 마트 가보면 이런 거 있죠. 에스컬레이터. 그죠? 등속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또는 무빙워크 뭐 요새 공항에 있죠. 신세계백화에 가도 있더라. 이마트 뚫는데 이렇게 딱 쓰면 계속 가는 거 있죠. 카메라에 서 있어도. 그다음에 뭐 컨베이어 벨트. 우리 공장에서 많이 쓰죠. 공장에서 물건 탁 올려놓으면 컨베이어가 운반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면서 여기가 퉁 뭐 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등속도 운동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다음은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냈대요. 자 이 같은 시간을 쌤이 2초라고 줄게요. 2초. 자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니 물어봤어요. 한 번만 보면 되겠죠. 등속도니까 아무 데서나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직접 한번 구해봐요. 몇 미터 per second냐? 단위는 미터 단위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는 미터 단위다. 가운데 잡고.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왜냐면 현민이가 뭐 뒤로 잡아야 돼, 뭐 앞으로 잡아야 돼, 가운데로 잡아야 돼 이렇게 하죠. 같이 봐봅시다. 뒤로 잡아야 돼요, 앞으로 잡아야 돼요, 가운데로 잡아야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기준만 확실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쌤은 뒤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죠? 0m에서 몇 미터까지 왔죠? 8m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있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물체의 위치 변화량은 몇 미터죠? 8m 이동한 거네요. 여기까지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앞을 기준으로 잡고 싶어 앞을 기준으로 잡아요. 여기 몇 미터죠? 여기 3미터죠. 그죠? 3m에서 여기 몇 미터죠? 11미터죠. 그죠? 몇 미터 간 거죠? 어차피 8m 변한 거예요. 위치 변화량이. 위치 변화량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런 거 할 때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뭔가 기준을 잡을 때 이걸 기준으로 구하겠다라는 생각만 한 번 하면 돼요. 계속 기준을 확보하게 가겠죠. 뭐 가운데로 잡는다고 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죠? 등속도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2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는지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2초 동안에 8m를 이동했죠. 그죠? 오른쪽 방향 플러스 쓸게요.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는 4m per second다. 1초에 4m씩 이동해.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오케이.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이상한 얘기가 나와 있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여기 밑에 좀 칸이 남죠. 그래서 밑에다가 좀 더 간결하게 하나만 정리해 놓고 이 얘기를 한번 풀어내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쬐깐한 칸 남죠. 쬐깐한 칸 남을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그래프에 해석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들을 방금도 봤지만 총 3가지 그래프를 만날 거예요. 표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ST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VT 그래프가 있어요.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AT 그래프,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나타내는 이 3가지 그래프를 계속 볼 거예요. 이 3가지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우리 역학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래프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있고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래프에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래프의 기울기와 밑넓이, 이 2가지가 의미하는 게 서로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 기울기는 속도 V를 의미한다. 써놓으시면 돼요. V.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A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AT 그래프에서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 이렇게 써봅시다.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물체의 위치 변화량 델타 S, 변위라고 부르죠. 변위. 자, 그 다음에 A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의미하는 거. 자, 얘는 뭘 의미하죠?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의미하는 거예요. V랑 델타 V랑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기억하셔야 돼요. 정원 시간에 수업 못 듣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델타 V는
V랑은 다른 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m/s에서 30m/s로 변해요. 그럼 여기서는 속도가 10, 여기서는 속도가 30이죠. 그죠? 속도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속도가 얼마큼 변했죠? 플러스 20m/s 변했죠. 속도 변화량 플러스 20m/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잘 기억하셔요. 요 별표 세 번을 쳐놓고 결과로 너네가 이걸 기억을 할 건데, 자, 이걸 하나씩 다 외우면 되죠. 외우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실제로 왜 이렇게 기울기는 얘를 의미하고 민넓이는 이런 걸 의미하는지 잠깐 소개만 하고 갈 거예요. 소개만 하고 갈 건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보고 자기랑 잘 부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쌤이 한 얘기가 잘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겠다라고만 하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다음번에 갔을 때도 그냥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알아서 떠오를 거예요. 내가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 잠깐 해볼 거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봐봐. 자,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는 우리가 XY 좌표계는 X축과 Y축이 있죠. 그죠? 그래서 X축에 쓰는 물리량과 Y축에 쓰는 물리량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ST 그래프는 X축이 T가 되는 거고 Y축이 뭐가 되는 거죠? S가 되는 거죠. 이게 X축, Y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도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Y축, 얘가 X축, 얘가 Y축, 얘가 X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이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건 여기 나와 있어요. X축분의 Y축을 나눈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건 그냥 그 그래프의 기울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그래프의 기울기다. 이게 정확하게는 옆에 미분의 개념이 있다. 미분 써놓은 거죠. 미적분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면 봐봐. ST 그래프에서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은 뭘 의미하죠?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자, 근데 여기다 참고로 써놓읍시다. 자,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란 거하고 시간 변화량은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봐봐. 쌤 아까 우리가 속도랑 속도면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죠. 그래, 이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별로 우리가 인식을 안 해도 돼요. 둘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 자,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시간 변화량이라고 안 줘요. 시간을 그냥 줄 거예요. 뭔 말이냐?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봐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물체가 이동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0m를 이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원래 시간이라는 건 뭐죠? 이 시점의 시간은 2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원래는 표현 잘 안 하죠. 어떻게 표현하죠? 이 시간이 12분 몇 초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 정확하게는 기원 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하면 대부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얘가 12분 3초라고 생각해요. 얘가 12분 3초예요. 즉 12분 3초일 때 위치가 여기 있었던 거죠, 일단.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치의 시각을 관찰을 해봤더니 얘는 12분 5초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리고 이때 시간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 나와야 돼요? 2초 나오죠. 그죠? 2초. 사실 이 2초는 뭘 의미하는 거죠? 델타 T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 변화량. 나중 빼기 처음량이죠. 12분 5초에서 12분 3초를 빼서 2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델타 T로 계산해요, 뭐든지. 이게 맞는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죠. 12분 3초, 12분 5초 이렇게 주지 않아요. 문제에서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2초 걸렸다라고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미 시간 변화를 주고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T라고도 그냥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구분을 안 해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델타 T랑 T랑 똑같은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델타 t는 t랑 똑같은 걸 했잖아요. t분의 델타 s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 t분의 델타 s가 되는 거예요. t분의 델타 s 앞에서 배웠죠. 시간분의 변위. 시간분의 변위는 정의상 뭐였죠? 속도라고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속도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울기 어떻게 되겠죠? 델타 t분의 델타 v겠죠. x축, y축 이러니까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얘 t잖아. t분의 델타 v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는 뭐가 된다? 가속도 a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들. 속도 여기서는 가속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봅시다. 자,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죠? x축, y축을 곱한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y축 곱하기 x축의 변화량을 곱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우리는 그냥 x축, y축을 곱해요. 이 곱한 양은 뭐라고 나와 있죠? 그래프에 밑넓이를 의미한다. 곱한 양이 밑넓이를 의미한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봐봐. 자, 예를 들어서 ST 그래프에서는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S 곱하기 T겠죠. 근데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체가 5m 이동했어요. 2초 동안. 오케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물체가 2초 동안 6m 이동했어요. 속도가 몇 미터 퍼 세크죠? 3m 퍼 세크죠. 이런 생각은 들죠. 그죠? 근데 갑자기 이거 두 개 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6m 곱하기 2초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이런 건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아요. 이 숫자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현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없음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없다. 그럼 V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V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V 곱하기 T를 의미하는 거죠. VT. 그죠? VT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V 델타 T는. 자, 이건 뭔 말이죠? 3m per sec로 예를 들어서 3m per sec로 4초 동안 이동을 했어요. 3m per sec로 4초 동안.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오죠? 숫자로는 12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얘 12m 이동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거 VT 곱한 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면이 델타 S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 델타 T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A 델타 T 얘는 뭘 의미하죠? 델타 V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뭔 말이죠? 결과적으로 플러스 2m per sec 제곱으로 3초 동안 가속했어요. 자, 물체의 속도 변화는 얼마 나오겠죠? 플러스 6m per se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초에 몇 m per sec씩 속도가 변하는 애요. 2m per sec씩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죠? 2초에는 몇 m per sec 변해? 4m per sec 변하겠죠. 3초일 때는 6m per sec 변할 거예요. 속도 변화는.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값이 결과적으로 여기 에이트 그래프에서 밑넓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뒷장을 잠깐 넘겨봅시다. 뒷장에는 쓸데없는 얘기를 괜히 넣어놨죠. 왜라는 얘기가 나와있어요. 왜 그래? 이런 거죠. 그래프의 기울기는 왜? 그래프의 밑넓이는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데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이 미분 적분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이 미분 적분을 만든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이고 뉴턴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여기서 평균 변화율 일단 미분의 개념을 배울 거예요.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앞에서 배운 평균 속도라고 적어놓으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얘는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뉴턴이 속도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순간 변화율 이렇게 나와있죠. 얘는 그냥 앞에서 배운 순간 속도 의미하는 거예요. 순간 속도. 순간 속도. 그래서 처음에는 뉴턴이 생각한 게 이런 거죠. 아, 평균 속도라는 게, 그죠? 평균 속도라는 거였죠? 일정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량을 알면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죠.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봐. 여기가 x축이 t예요. 시간. 그 다음에 y축이 위치 s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봐봐. 자, 2초일 때 이 물체의 위치는 예를 들어서 4m다. 그래서 2초일 때는 4m였어요. 자, 그 다음에 6초일 때 이 물체의 위치는 16m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16m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초부터 6초 구간의 평균 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보면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x축의 변화량. 이걸 일단 구하죠. 그죠? x축의 변화량이 총 몇 초 동안? 4초. 그죠? 4초 동안 y축의 변화량. 그때 이동한 거리가 총 몇 미터? 그죠? 12m.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나눈 값은 기하학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4초 동안 12m 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3m/s야 라고 이런 속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죠. 기울기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러다가 뉴턴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이 구간부터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아니라 어떤 아주 짧은 시간에 딱 지금 속도가 얼마야 이걸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점점 줄여보는 거예요. 뭘 줄이냐? 시간을 점점 줄여봐요. 어차피 뭐야? 어차피 명제는 뭐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여기 써놓을까요? 이렇게 써봅시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게 뭐다? 이게 속도구나. 라는 걸 일단 알았죠. 평균적인 속도구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속도구나.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의 속도를 알고 싶으면 결과적으로 이 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거죠. 시간을 점점 줄여가면서 두 점을 계속 찾아서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를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찍어서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의 크기를 따져봤던 거죠. 그죠? 근데 점점 시간을 줄여봐요. 즉 x축 변화량을 줄이는 거죠. 즉 처음에는 이 점과 이 점이었는데 얘를 좀 더 가까이 해봐요. 요 점으로 찍어보는 거죠. 이 점과 이 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요렇게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더 줄여봐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되겠죠? 점점 줄여요. 점점 줄이다 보면 거의 어떻게 되겠죠? 이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 보면 아예 이 점하고 이 점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죠? 엄청 가까워지겠죠? 엄청 가까워질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 엄청 가까워진 두 점의 기울기를 측정을 해봐요. 이 기울기를 측정해보면 거의 뭐죠? 이 순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아주 작으니까요. 아주 작으니까 이 순간의 속도에 거의 근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래프에서 찾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이 점과 이 점을 인식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방금 두 점이 표현을 했는데 두 점이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 그래프 개형상에 어느 한 지점에 그냥 이 접선의 기울기를 따지면 이 순간의 순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 점은 이미 이 그래프 궤도에 표현이 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점들이 모여서 만든 게 뭐죠? 선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선이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이미 여기에 표현이 돼 있어요. 두 점이. 그죠? 선에 이미 두 점이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냥 한순간 딱 요 지점에 기울기만 따져줘도 여기서 아주 짧은 순간에 두 점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곧 순간극대의 개념이 되는 거고 미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하고 싶은 얘기 뭐냐?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을 나눠. 이거 뭐야? 그래프 기울기 이거. x축 변화량하고 y축 변화량을 나눠. 얘는 기울기야. 그래프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미분의 개념.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는 걸 안 배워가지고 아직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미적분을. 그 다음에 적분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적분은 어떤 개념일까? 적분. 우리가 적분이란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우리 아까 이런 거 봤었죠. VT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m/s로 일정한 속도로 2초 동안, 3초 동안 이동을 했어요. 그죠?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죠? 몇 미터죠? 몇 미터? 6m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y축 값이 얼마? 2m/s죠? 그 다음에 x축 값이 얼마죠? 변화량이 3이에요. 둘이 곱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넓이가 의미하는 유의미한 양이 뭐야? 이동 거리였던 거죠. 6m.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근데 뉴턴이 운동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체가 다 등속도 운동을 하나요? 모든 물체는 사실 다 속도가 달라요. 매 순간 속도가 다르죠. 내가 이렇게 움직여요. 속도 같아요?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속도가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속도가 일정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물체의 속도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이게 맨날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이렇게도 간단 말이에요. 속도가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생각해낸 개념이 적분이란 개념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봐봐. 자, 여기가 y축을 v, x축을 똑같이 t 이렇게 한번 나옵시다. y축을 v, x축을 t 한번 나올게요. 자, 그래놓고 시기 보지 마. 끝났어요. 봐봐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운동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초 그리고 여기가 4초라고 해볼게요. 2초부터 4초 구간. 오케이? 2초부터 4초 구간에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이 구간 이동 거리를 구해보고 싶은데 뉴턴이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맞는 얘기는 사실 뭐밖에 없는 거죠? 등속도 운동해야 돼요. 등속도 운동에서 이 직사각형 네모만이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사각형만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직사각형만 이동 거리를 의미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이동 거리 처음에 못 구했겠죠. 그러다가 뉴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봐봐. 자, 처음에 여기서의 속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의 속도에다가 이 원래는 이렇게 다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직사각형은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의 오차만 남기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요만큼 이동했다라고 계산을 해보자.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m/s인 거죠. 그럼 10m/s로 2초부터 2.0000001초 그죠? 그럼 0.00001초 동안 10m/s로 운동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죠. 실제로 그 순간에도 속도가 깎이고 있잖아. 지금 깎이고 있는데 깎이지 않았다고 그냥 가정하고 일단 대략 오차가 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략적으로 접근하니까 처음에 이만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2.00001초와 2.002초 그 사이에 또 속도가 깎였겠죠. 9.999 됐을 거예요. 그 속도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오차는 있겠지만 또 계산을 해봐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또 그 다음 거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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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거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 지금 이 거리들이 각각의 아주 짧은 순간에 다 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더해요. 이걸 다 더해요. 오케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미터 이동한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오차를 줄여가는 거죠. 오차를 줄여가. 그러다가 뉴턴이 생각한 건 이 오차를 거의 0에 수렴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x축의 변화량이 있죠. y축은 어차피 세팅 값이잖아요. x축의 변화량 자체를 굉장히 줄여요. 아주 0에 가깝게 줄여버리는 거야. 그럼 0에 가깝게 줄여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결과적으로 이 직사각형 면적은 뭐랑 똑같게 돼버리냐면 이 선의 길이와 같게 돼버려요. x축이 굉장히 얇아져 버리면 봐봐요. 이 직사각형 면적이 여기 써놔요. 면적이 선의 길이와 같게 되는 거죠. 이걸 나중에 극한으로 간다고요. 델타 t를 0으로 날려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선의 길이들을 다 합해요. 각 순간에 이거 다 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선의 길이를 다 합하면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 이 선의 길이를 합해요. 길이의 합. 이 선의 길이를 다 합하면 결과적으로 뭘 한 거겠죠? 직사각형 면적을 다 합한 거예요. 합이 될 거고, 그죠? 선의 길이를 다 합치면 직사각형 면적의 합이 되겠죠, 그죠? 이게 곧 뭘 만들겠죠? 결과적으로 요만큼의 그래프 아랫넓이를 만드는 거죠. 이걸 다 합치면 요만큼이 나옵니다. 이게 곧 그래프의 밑넓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뉴턴이 무슨 개념을 생각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들도록 해주면 이동 거리를 정확하게 오차가 거의 없게끔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거의 없게끔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그마란 기호죠. 시그마. 얘는 수학적으로 더한다, 합한다, 합을 의미하는 거고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y축 곱하기 x축의 값을 x축 델타 x를 거의 0에 수렴하게 만들죠. 그죠? 거의 선에 가깝게 만들고 그걸 다 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어떻게 나왔죠? 인테그랄이죠. 적분의 개념 혹시 배운 사람 있을 거예요. 계속 더해요. 뭘. 자꾸 더하죠. 다 더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 개 나와요.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면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적분의 개념이고 우리가 여기서 또 유의미한 값은 뭐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y축에다가 y축 곱하기 x축 y축과 x축을 곱하는 양은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밑넓이를 따지라는 거구나. 밑넓이를 의미하는 양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y축 곱하기 x축.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들죠? VT, AT 이런 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VT 그래프에서 VT는 뭘 의미하죠? 변이, 델타 S를 의미하죠. AT 그래프에서 AT는 뭘 의미하죠?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프 밑넓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데는 이런 수학적 얘기가 좀 있으니까 잠깐 얘기만 해본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가면 기억하시면 좋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처음 서두에 했던 거 있죠?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나도 얘는 뭐야? 얘는 뭐야? 그 암기 막 해요. 이렇게 하면 내일 되면 까먹어요. 내일 되면 까먹어요. 뭐라고 나와있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 두 개 나누면 기울기지. 결과적으로 이거죠. 두 개 나누면 x축 y축 나누면 기울기지. x축 y축 곱하면 뭐야? 밑넓이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벌써 뭔 생각이 들죠? ST 그래프야. x축 y축 나누면 속도네. 그죠? x축 y축 나누면 속도죠. 그죠? t분의 s니까요. 그다음에 x축 y축 곱하면 뭐 없어. 그죠? VT 그래프예요. x축 y축 나누면 되죠? 가속도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x축 y축 곱해요. 그럼 뭐죠? x축 y축 곱하면 면이네. 여기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AT 그래프 나눠. 아무것도 생각해본 적이 없죠. 그죠? 없는 거네. AT 곱해요. AT 곱해? 속도 변화량이네.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울기는 나눈 거, 밑넓이는 곱한 거. 그리고 V는 T분의 S, A는 T분의 V. 이것만 알아도 돼요. T분의 V 아니면 델타 V죠. A는 T분의 델타 V. 이것만 알아도 다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쉽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렇게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